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표의 물음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멀리 모셨습니다. 네, 멀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의장님 모시기 어렵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뭐 국회의장 일정이 많아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나오질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요새 어떠십니까? 의장 하시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던데요, 보니까. 뭐 육체적으로 일단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뭐 누구는 그러더군요. 예. 역대 국회의장 중에 가장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3D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필리버스터는 좀 뭐랄까 좀 짜증이 좀 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네, 예. 우선은 뭐 필리버스터가 여야 협의가 너무 안 되니까 예. 너무 많고 예. 또 그리고 필리버스터 하면 국민들 관심도 모이고 예. 이제 반대 토론하는 과정에 여론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사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면 반대를 설득력 있게 하면 여론도 바뀌고 예. 그 굉장히 큰 묘미가 있는 예. 거죠. 그게 아주 예술과 같은 것이기도 예. 하고. 근데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그렇습니다. 24시간마다 이제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밤을 새워야 되거든요. 밤 한밤중에는 예. 국회의원들도 한두 명 정도만 남고 그렇습니다. 예. 말하는 사람은 그 자기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책 갖다 읽고 시간 때우기고요. 예, 시간 때우기 하고 국민들도 뭐 거의 그 관심 없어 예. 하시고 그런 데다 요즘은 국회의장단이 3명인데 한 예. 분이 또 안 하세요. 자기 예. 소신하고 안 맞는다고. 예. 그 둘이 24시간을 해야 되니까 12시간씩 맡아서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되죠. 예. 그래서 저는 그 과로사가 왜 생기는지를 필버스터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적어도 섭섭하시죠? 자당 의원들이 할 땐 사회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부의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예. 그 당에서 그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예. 그거는 사회를 봐줘야 사회를 될 것 봐줘야 같은데.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예. 그것도 사회를 안 보시니까 예. 왜 안 보신다는 논리가 뭔가요? 필리버스터를 하는 그 법안 예. 주제가 본인 소신에 맞지 않고 예. 결국 필리버스터를 하면 결국은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예. 나는 그 법 통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참여를 하든지 안 하든지 시간이 지나가면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그런 예. 경우에 예. 여론을 바꿔내지 못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예. 결국 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 시간을 사회자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니까 의장단은 이 국회를 원활하게 진행시키는 책임을 지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게 책임인데 안 나오시면 예. 나머지 두 사람이 그 일까지 대신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어지는데 사실 그건 동료 간에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의장님이 생각합니다. 연세가 더 많으시죠? 네, 그분보다? 네, 좀 더 많습니다. 그거 여러 가지가 저 말고 다른 부의장님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나오시는 그분이 연세가 좀 적으신 거죠, 가장. 네, 네, 셋 중에서는 가장 적죠. 예. 조금 미우시겠습니다. 아니, 뭐 밉다기보다는 뭐 이 정치라는 게 각자 소신에 맞춰서 예. 하는 것인데 또 소신도 소신이지만 의장단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예. 책무 예. 거기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서운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의장님 모시면 계엄 얘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 운동 하셨죠, 옛날에. 네, 그랬습니다. 예. 고초도 좀 겪으셨죠. 네, 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예. 5.18 광주 일주게 되는 해에 예. 5.18 문제를 가지고 시위를 했고 그것 예. 때문에 한 3년 감옥을 살았죠. 예. 좀 그때 폭력적으로 좀 이렇게 당하시기도 했습니까? 네, 그러면 고문도 당하고 아, 예.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걸 새삼 여쭤보냐 하면은 그 12.3 계엄 당일날 말입니다. 네, 저야 뭐 의장님보다 연배가 훨씬 어리지만 그런 어떤 폭력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공포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날 12.3 비상계엄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에 굉장히 무서웠죠. 그죠? 예, 예. 우선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도망가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36개 주랭랑 예, 비상계엄과 같은 이제 이 군사력을 동원하면 체포되고 두드려 맞기부터 예. 시작을 하니까 우선 도망가야 된다가 이제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죠. 충분히 두렵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 맞아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는데요. 네. 폭력에 대해서는. 네. 이건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 폭력을. 네. 그럼 보다 어떤 근원적 구체적인 공포가 몰려올 것 같은데 네. 그 분노, 공포 어떤 게 먼저였습니까? 분노, 공포 다죠. 예. 이게 도대체 2024년의 대한민국 예. 이 대한민국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게 선진국이 된 나라거든요. 예. 그 선진국이 된 그 안에는 빠른 경제 성장도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성장이 또 한편에 있다는 예. 말이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이걸 크게 우리가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데 2024년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라니 예.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예. 정말 화가 나죠. 예.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비상계엄이면 군인을 동원할 텐데 네. 이거 까닥하다 잡히면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확 같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오시죠. 예, 역시. 예, 예. 그 젊었을 때 그 폭력을 겪을 때도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네. 이 나이에 뭐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 나이에 그것도 들고 예. 또 한편으로는 40년 넘게 민주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또 예. 비상계엄을 겪다니 이게 예. 무슨 꼴인가. 그동안 해왔던 게 우리가 진짜 시원찮게 했구나. 예. 제대로 못했구나. 자괴감도 있으셨군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잠깐이라도 도망가야겠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혹시? 요번엔 그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예. 이게 제가 국회의장이잖아요. 예, 그러시니까.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징조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니고 예. 제가 국회의장 되고 그게 2024년 6월 5일 날 됐거든요. 예. 6월 5일 날 되고 그때부터 저한테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단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네. 통화도 제대로 못했고 예. 제가 국회의장 되고 축하 전화도 못 받고 그리고 현충일 날 만나긴 했는데 네. 그냥 아주 형식적인 네. 인사 축하한다 소리도 못 듣고 예. 그리고 국회 개원식에도 안 오고 시정 연설 때도 안 오고 예. 그러면서 너무나 그 국회와 정부 간의 관계,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가 너무나 나빠졌고 예. 그리고 대통령도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이러저러한 혹시 이상한 일 벌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저랑 가까이 지내던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예. 이사장을 했는데 예. 그 일을 같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군 출신이 있었거든요. 예. 그분이 김영현 전 장관을 잘 알아요. 예. 장관 되던 날인가 다음 날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예.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장관이 됐다. 예. 저 사람은 늘 군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예.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때 개헌법하고 헌법을 한번 봤습니다. 예. 혹시라도. 예. 근데 그렇지만 설마 했죠. 그래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예. 상황이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5.18과 같은 그런 비극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투옥되고 그런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그 옛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국회로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뭐 만사를 떨치고 국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했죠. 예. 가면서도 어떤 그 두려움은 계속 뭐 그럼요. 배경에 있으시죠. 네, 예. 이게 무슨 일이 가- 벌어질지 모른다. 네, 가다가 체포되지 네. 않을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갔죠. 그 제가 뭐 모든 분들이 인상 깊게 봤지만요. 그 당일날 네. 해제 결의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고 뭐 약간 나도 마음이 급해요 하실 때 있잖아요.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그거 참 잠깐 좀 계세요. 이게 저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때 군인들이 3층까지 왔다는 소식 아셨습니까? 네, 알았죠. 보시기도 했나요? 보이나요 거기서? 약간? 보이진 않고요. 네. 그 제 주변에 참모들이 예, 다 예. 있어서 다 왔다고 다 간다고. 바깥에서 상황 변화를
수시로 전화로 예. 연락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연락을 받고 있어서 예. 로텐도홀 3층 고 예, 거기.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까지 예.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러면 그때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이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이거 큰일 나겠다는 어떤 그 뭐 이런 이거 대강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도 한편 있었어요. 예.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점검을 했더니 로텐도홀 맞은편까지 오긴 했는데 예. 쟤들이 바로 확 밀고 들어올 기세는 지금 아닌 것 같다. 예. 조금 더 봤으면 군인들이 좋겠다. 주춤주춤했군요. 예, 예. 그런 연락을 받았고. 예. 근데 진짜 마음은 급했죠. 예. 제가 계엄군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왔을 때, 예. 그 전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랑 12시 28분에 통화를 해서 1시간 주겠다고. 예. 원래 이제 시간을 정할 때는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예. 되거든요. 보통은 4시간쯤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에 누가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에 올라오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4시간은 줘야 되는데 비상 상황이니까 예. 1시간 줄 테니까 국회의원들 불러 모아라. 예. 그러니까 그 1시간이 1시 반 되는 겁니다. 근데 12시 28분에 통화를 했는데 33분에 유리창이 깨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예. 근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전화를 안 받으면 이걸 오래 끌 수는 없고 예. 안 받으면 1시 반까지 가기는 어렵겠다. 예. 그러면 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서 1시에 결국은 이제 1시로 정했는데 예. 12시 48분에 본회의는 개회는 했었어요. 예.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 만약에 문을 부신다거나 그러면 바로 처리하려고. 예. 그런데 이제 문을 부시고 들어오지 않으면서 1시까지 기다렸는데 유리창 깨지는 걸 보면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서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추경호 대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게 12시 38분인데 통화가 돼서 예. 1시 반까지 못 기다리겠다. 예.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시간을 사정이 변경됐으니 시간을 당기겠다. 예. 그래서 1시로 정했죠. 예. 그래서 1시까지 있었던 겁니다. 뭐 근데 만약에 그때 통화가 안 됐으면 예. 시간을 1시 반으로는 정했지만 예. 만약에 이 본회의장 문을 부신다거나 예. 그런 상황으로 사정이 변경되면 그냥 통과시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최악의 순간에는 하여튼 하시려는 네, 마음은 네, 가지고 네. 계셨군요. 그래서 12시 48분 1시에 개회 시간을 네. 정했는데 그것도 국회법을 다 따져보니까 예. 1시에 개회 시간을 정해도 첫 번째 안건을 올리는 시간이 1시인 거지 예. 개회 시간은 앞으로 당겨놔도 그렇군요. 된다. 예. 그래서 12시 47분에 개회는 해놓고 예. 혹시라도 문이 부서지는 순간이 오면 개회 시간도 줄이려고 예. 바로 그러면 사정이 변경됐다. 통과시킨다고 그냥 하려고 준비는 했던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때 통화하실 때 뭐 어떤 느낌, 인상 비평을 해보시면 어땠습니까? 그건 뭐 비평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냥 전화로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자꾸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랬죠. 예. 근데 나중에 통화할 때 예.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는 본인은 국회 안에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예. 그게 저는 좀 뭐랄까 섭섭하다고 할까. 예. 의원들이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시간은 더 예. 달라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정작 국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꽤 이제 지나고 네. 아직 진행 중이지만요. 여러 가지 어떤 수습을 위한 절차들은 지나고 나서 지금 뭐 근데 윤석열 씨 지금 뭐 여러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보실 테고요. 네. 뭐 늘 하던 얘기 개몽령이다. 뭐 금방 뺄 생각이었다. 지나고 사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소리라는 어떤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은가요? 어떻습니까? 아이 그렇죠. 네. 이게 한 번도 공개한 적이 네. 없는 사진. 예. 한장 그래요? 예. 보여드릴게요. 공개하신 적이 없는 사진이라고요? 예. 이 일단 사진인데요. 띄울 테니까요. 예. 예. 이 사진이 뭐냐 여기 보면 네. 매콤 짜장, 예. 김치, 나가사키, 소고기 미역국 이런 박스가 많았어요. 예. 장기주들을 대비했다 예, 이거군요. 그러니까 잠깐 와서 뭐 예. 저 경계용 계엄, 예. 뭐 계몽령. 그래서 잠깐 와서 이게 아니고 예. 이미 이미 여기 보면 예.
이런 것들은 무슨 이불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을 건데 예. 이게 707 거 같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직원이 찍은 겁니다. 예. 국회 본청 후문 쪽에. 예. 근데 여기에 이미 먹을 거 하고 이런 거를 다 갖고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장기 주둔을 계획하고 들어온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 일의 본질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 국회 그 민주주의를 침탈한 행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유도 없어요. 이유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비상계엄이 11차례, 예. 요번까지 11차례가 있는데 10차례까지는 대부분의 6.25 때는 군사력이 필요한 비상계엄령 그건 뭐 저는 필요했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전부터 쭉 다 보면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위가 격화됐을 때 예. 그때 비상계엄을 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보면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번엔 제목 자체가 없어요. 예. 12.3 비상계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슨 12.12 쿠데타를 하느라고 비상계엄을 한다거나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렇습니다. 제압하기 위해서 5.17 비상계엄을 한다거나 예. 이렇게 비상계엄 사유가 다 있는데 이번엔 사유조차 없기 때문에 예. 12.3 비상계엄이라고 예. 해요. 그럴 만큼 사유도 분명치 않고 국회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결국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예. 이건 독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저항을 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법 이런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그런 조사를 하자라고 해서 특검법 통과시키고 지금까지 가족들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을 예. 때 단 한 번도 대통령이 그거를 막아 세운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들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예. 그러면서 국회와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는데 그거는 국회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권이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네. 그걸 살펴보면 예.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예. 이번 계엄에 대해서는 정말 위헌위법적이고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예. 그런 개헌이었다 이렇게 예. 계엄이었다 이렇게 보죠. 의장님 아까 그 사진은 특검 쪽에 제출하셨습니까 혹시? 그거는 제출 안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 네. 그때 예 그런 이상한 소리 할 때 이거 봐라 이 왜 제출 안 그러니까 제가 예. 오늘 이제 확인하고 왔는데 예. 저희 그 국회 직원이 이걸 찍고 그냥 갖고 있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있는지도 모르셨습니까? 그럼 네, 이 사진? 제가 이제 오늘 여기 나오면서 예. 이게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처음으로 예. 뭐 제출할 만한 자료가 뭐가 예. 있겠냐고 막 찾다가 예. 찾다가 저걸 찾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 같은데요. 저들의 네. 어떤 그 계엄 측의 주장을 좀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료 같은데요. 보니까. 네, 이제 제출해야죠. 예.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지켜보셨잖아요. 네. 민주주의가 성장하는 것도 보셨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걸 보셨고. 네, 네.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네. 우리 정치사에서 네.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꼭 계엄 전이라도. 네.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분을 딱 봤을 때, 야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 시대에. 네. 왜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뭐 나름대로 좀 분석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 박근혜 정권을 탄핵을 했잖아요. 예. 국민들로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모였던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탄핵을 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웠잖아요. 예. 그 탄핵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니까 예. 그냥 그때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으니까 예. 만은 아니고 예. 그 국정농단 사태가 나기 전에 청계천에 모였던 많은 젊은이들이 예. 뭘 주장했냐면 파견 비정규직 이런 노동 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자리나 지금 이 사회 경제적 구조 예. 그리고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그것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을지로위원회를 시작한 건데 예.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억울한 꼴 당하는 그런 속에서 예. 이걸 좀 극복해 보자라고 해서 청계천 광화문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그런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위들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렇게 그런 변화의 요구, 사회경제적 변화의 요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예. 있는 차에 국정농단이라고 예. 하는
그 뇌관이 터진 예. 거거든요. 예. 이게 폭발한 거죠. 예.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권력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국정농단하고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폭발해서 탄핵을 이룬 건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탄핵을 통해서 만들어진 예. 소위 탄핵 민심이 만들어낸 이 정권이 예. 그건 이제 전체를 이야기하는 예. 겁니다. 그런 사회경제 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예. 국민들의 삶이 별로 변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서 굉장히 이 세력이 무능하구나. 예. 예.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보다는 과거에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했을 것 같은 네.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보다는 다른 선택을 또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럴 정도로 국민의 민심이 변한 거 아닌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정권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권을 바꾸는 동력에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예.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 문제, 이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해 가는 민주정부가 제대로 돼야 된다. 의장님 말씀하신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박근혜 정권을 그렇게 국민들이 탄핵으로 몰아내고 난 다음에 국정농단을요. 국민들 다 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뭐냐면 권력도 주고 힘도 주고 권력을 주고 뭐 의석도 주고 뭐 다. 근데 시끄럽기만 하지 제대로 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그건 언제든 위험한 상황 같아요. 그 개혁이란 게 말입니다. 언제든 시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개혁을 저항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시끄럽다는 얘기를 만들고 싶어해요. 그리고 개혁이 자초되고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그 개혁을 추진하는 세력이 지게 되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뭘 해? 지금 검찰 개혁도 어제 오늘 약간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검찰 개혁 구체적으로는 의장님한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시끄럽다는 얘기들 그걸 빌미로 해서 한쪽은 막으려 그러고 저항하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한테 이건 우린 이렇게 하겠소라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예. 개혁은 개혁대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검찰 개혁, 뭐 사법 개혁, 뭐 이런 등등의 국민들의 불신을 크게 받는 부분에 예.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개혁은 개혁대로 성공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붙여서 그것만이 아니고 예.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예. 이 억울한 꼴 당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그런 사회까지 만들어내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렇습니다. 봅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개혁은 지금 의장님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아까 언론, 사법, 검찰 제대로 굴러가고 있나요? 국회에 주어져 있는 부분에선 그런 걸 계속 검증하면서 예. 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방향이 예. 맞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예. 사법 개혁 이 부분이 가장 미진하지 않느냐 아직까지. 네. 이런 어떤 우려를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뭐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법 예. 개혁에 대해서는 저도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국회의장 그러니까 입법부의 수장이 네. 사법부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예. 이런 점들은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권력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다. 네,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가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 보여줬던 모습 또 그 이후에 보여줬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국민의 불신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잘 성찰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을 네. 본인들 안에서부터라도 분명하게 해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예.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국회의장 중립적인 국회의장에서요. 네. 그 얘기 하나 좀 여쭤볼게요.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거기 충실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르십니까? 저는 예. 제가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의 편이냐 야의 편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중립입니다. 예. 근데 여와 야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예. 중립에 있는데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냐?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여의 편도 야의 편도 아니지만 예. 국민의 편이고 예. 민주주의의 편이고 헌법의 편이다. 국회의원들이 선서할 때 네.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반헌법에 대해서는 단호히 싸워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민주주의를 해치는 부분과는 단호히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여의 편도 야의 편도 아니지만 국민의 편이고 민주주의의 편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예. 않았다. 예. 그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편이냐 민주주의의 편이냐 여기 있어서는 중립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민의 편인데 예. 유흥식 추기경이 그 바티칸에서 네. 그분도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의란 국민과 민주주의의 거기 그것을 지키는 예. 데 있어서의 중립이란 뭐냐? 예. 그거는 국민과 민주주의 편이 되는 게 중립이죠. 예. 근데 정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야 이거를 무리하게 어느 쪽을 편을 네. 든다거나 그건 아니고 예. 민주주의를 해치는 쪽하고는 싸우는 거고 네. 국민의 이해를 해치는 쪽하고는 국회의장이 단호히 앞서서 그렇습니다. 국회의 역할을 다 해야죠. 예. 자, 그 정치 일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이재명 예, 같이 직접적으로 일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예. 그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예. 그분이 성남시장 할 때 예. 제가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예. 했거든요. 예. 을지로위원회가 사회적 약자들, 소위 예. 가불관계의 을들, 예.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주고 하는 예. 그런 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거든요. 그 일을 쭉 하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을지로위원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던 일을 많이 갖고 가서 성남시에서 그래요? 하기도 했는데 그때 토론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도 했고요. 예. 그 성남시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예. 요번 대통령 예. 선거 말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민주당의 중진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가장 예. 먼저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때 경선 선대위원장을 예. 맡아서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장하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예. 그렇게 또 같이 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대표와 국회의장으로서 뭐 서로 위치는 좀 달랐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서로 보기도 하고 예. 그랬던 관계죠. 기존에 어떤 아시던 이재명 시장 당시부터 하셨으니까요. 네네.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래서 지금 뭐 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나쁜 사이고 만나지도 못했고 네. 또 그분이 국회에 오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는 날 바로 국회에 와서 취임식을 하고 예. 제가 제안해서 주관했던 점심 비빔밥 먹는 네. 각 당 대표들하고 예.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 이후로 국회 구성원들하고의 만남도 굉장히 자주 네. 하고 각 당 대표들도 모셔서 같이 네. 식사도 하시고 저와도 여러 차례 만나서 예. 이야기도 하고 같이 예. 식사도 하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혹시 뭐 잘한다고 평가를 하셨으니까요. 네. 아쉬운 점도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기에 의장으로서. 글쎄 지금까지는 잘 네.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제일 어려웠던 게 우리가 나라의 안정성을 예. 빨리 회복하는 일이 중요했던 일이죠. 예.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만 예. 국제 관계에서 보면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환율부터 올라가고 이런 우리 투자한 데서 아주 불안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예. 이런 그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회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저도 그래서 국회의장 하면서 비상계엄 탄핵 이후에 제일 주력했던 것이 예. 외국 대사들 만나서 예. 또 외국의 주요한 귀빈들 만나고 제가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불안정하지 않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기 극복 DNA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다. 예. 이 얘기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에이펙을 아주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입금으로 해서 예. 그런 불안정성을 극복하는데 아주
굉장히 그거는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약도 예. 잘 끝냈고 오히려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관세 협정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예. 부동산 문제가 약간 걱정스럽기는 그렇습니다. 한데 예. 그 또 한편으로 보면 주가가 예. 굉장히 이 높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런 국민들의 기대나 이런 것도 한편으로 예. 높여가고 있기도 하고 경제 성장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경제 성장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올해 전망이 작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그 듭니다. 생각 드는데 그 지난해 11월인가요? 그 시정연설 대통령이 네, 하시고 네. 다시 들려가지고 예. 그거는 없는 대통령 원래 시정연설하면 바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만나자고 누가 그러신 건가요? 대통령이 예, 그건 대통령께서 끝나고 예. 둘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좀 이례적인 것 같아서요. 예, 뭐 저 국정 전반에 관해서 예. 서로 이제 오랫동안 같이 또 일도 하고 예.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꽤 길게 나눴는데 예.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 그래요? 예. 뭐 둘이 한 건데 둘이 한 얘기를 다 꺼내놓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뭐 혹시나 그때 무슨 통합 뭐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런 그 통합 얘기 이런 예. 거는 아니고 예. 주제가 뭐였습니까? 뭐 대강은 알려주셔야지. 이러저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개헌 이야기도 좀, 개헌이요? 예, 좀 나눴고요. 예. 의장님 개헌에 대한 어떤 오랜 신념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 거 아닌가요? 아니, 퇴임하시기 전에? 아니 그렇진 예. 않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작년 4월 달에 개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먼저 한번 얘기했다가 지금은 내란 극복이 먼저다 이런 예. 여론이 하도 세서 진전을 못 시켰는데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그걸 아쉬워했어요. 예. 본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런 여론을 부닥쳐서 더 진전시키지 못해서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날도 개헌 얘기와 관련해서 어쨌든 개헌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작년 7월 17일 날 개헌 얘기를 다시 꺼내면서 예. 개헌은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개헌을 단계적 또 연속적으로 하자. 예. 그리고 개헌에 있어서 더 단단한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하는 그런 개헌 지금 시대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단계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되 지금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거기가 어딜까요? 그 부분이 그렇게 말씀. 4년 중임제. 아니요 4년 중임제는 말고요. 예. 그럼 뭐 그건 쉽지 않고. 쉽지 않고. 예, 일테면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예. 만들자라고 하는 데서 보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심자. 예.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을 예. 전문에 넣는 거. 예. 이제는 또 비상계엄을 누구든지 이제 다 반대하는 예. 거니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권만 갖고 있거든요. 예. 승인권을 가져야 승인권을 돼요. 갖자. 예. 만약 24시간 안에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예. 비상계엄은 무효다. 이렇게 예. 해놓으면 국회를 막을 이유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해제권만 주니까 국회를 막으려고 예. 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헌법이 예. 이 민주주의 정신 이런 걸 다 담고 있습니다만 예. 그때 39년 전에 만들 때 시대 정신은 뭐였냐면 한 명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초만 원 예. 할 때입니다. 네. 지금 같은 저출생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될 때. 예. 또 AI를 이야기하는데 핸드폰을 있잖아요. 예. 핸드폰 전신인 삐삐도 없을 때입니다. 그게. 예. 이런 기술 변화, 지방 소멸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될 때 네. 만들어진 헌법이기 때문에 낡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민주주의를 단단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또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이런 점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면 하자. 예. 그런 이야기를 그날 나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6월 지방선거 때도 실행 가능하다고 지금도 네, 보시는 전 건가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요즘 예. 지금도 이제 내란 극복이 먼저다 하는 여론과 개헌을 하자 하는 여론이 같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 예.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하나 예. 1심이 끝나지 예. 않습니까? 예. 구형 10년 받은 예. 거.
그거 결과도 체포방해죄 좀, 혐의. 예, 예. 체포방해죄 예. 그거에 대한 결과도 좀 보고 예. 또 그 1심 내란 재판 1심도 보면 예. 그렇게 끝나고 나면 내란 극복이 먼저다보다는 이제 개헌을 하자는 여론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때부터 논의해도 예. 합의할 가능하다? 수 있는 만큼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먼저 하자. 예. 만약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서 이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예. 이 국민투표법 논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재외국민투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예. 국민투표법은 먼저 하고 개헌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예.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하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시간 거의 다 돼가는 건데 벌써 이 책 네. 넘고 넘어요. 가장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였나요? 이제 국회가 도대체 뭐 하냐, 네. 국회의 역할이 뭐냐가 이제 국민들이 늘 예.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예. 하나 첫 번째는 예. 그래서 국회가 겉으로만 보여지는 거 말고 예. 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특히 이런 아주 큰 변혁 시기에 네. 비상계엄과 탄핵과 또 조기 대선과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막 흔들릴 때 네. 국회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고 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게 도대체 왜 1시까지 기다렸냐. 그렇습니다. 빨리 하지. 예. 제가 그때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근데 그 이유가 있죠. 저도 TV에서 욕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회란 그건 이제 표결하는 거는 예. 맨 마지막 모습이고 예. 표결하기 전까지 준비돼야 되는 절차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상대방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예. 절차가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국회법이 정한 또 개헌법 예. 또 헌법이 정한 그 과정에서 요만큼이라도 틀리면 예. 무효 선언을 할 거거든요. 예. 그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절차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찾아서 아, 또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은 예. 것은 헌법적 해석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정리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1시까지 했다. 아, 예. 그걸 보면 국회가 뭐 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기록들을 국회 또 하나는 저 혼자 뭐 이걸 한 것이 아니라 국회 구성원들이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네. 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정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아주 비상계엄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격동기의 그 상황을 예. 한번 이렇게 잘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책을 썼죠. 아 그때 지금 말씀하신데 그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더욱 그러셨군요. 그럼요. 예. 그리고 검찰총장일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를 검찰 출신들로 검찰 출신도 가득 가득 차 있기 메워놨잖아요. 때문에. 예. 근데 총장 출신의 그 한 부분만 보면은 그리 뭐 잘 알고 법을 운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검찰총장까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 하는 거 보면 저 그리 사람이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저 사람이 법조인이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러니까 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예. 이제 하고 나서 예. 결심 지원실에 들어가서 예. 들어갈 때 국회법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절차가 뭐가 틀렸는지 다 검토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절차에 틀린 게 없으니까 네. 결국 하자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예. 이 책이나 혹시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은 정말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랄까, 가장 기억에 남는 누구의 말이랄까, 뭐 이게 뽑기가 어렵겠지만요. 제가 약간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딱 시간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이나 어떤 누구의 말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이게 어떤 그 험악한 과정을 겪으시면서. 뭐 하나 딱 얘기하기는 어렵고 담 넘는 장면 예. 정말 슬펐고요. 예. 40년 하고 또 담을 넘어야 되냐? 국회의장이 담 넘어야 되냐? 예. 탄핵 방망이 비상계엄 해제 방망이 두드릴 때. 예. 드디어 국회가 할 일 됐구나, 했다. 이런. 예. 이거 탄핵 끝나고 예. 제가 늘 속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예.
이 어려울 때 자영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중단했던 네. 송년회 하십시오. 아, 그 얘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 송년회 하십시오. 예, 예. 아, 그거는 오랜 생각한 말씀이셨습니까? 이거 얘기 꼭 해야지. 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사회적 약자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 하는데 예. 그때 연말이었고 예, 또 굉장히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거치고 뭐 이러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예. 그때 겨울에 연말에 반짝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비상계엄 그렇죠. 때문에 예. 송년회까지 다 취소하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아, 안타까웠어요. 그랬군요. 예. 물론 이제 저희 처가 첫 아이디어를 저한테 줬죠. 아, 그래요. 당신 맨날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 그 얘기 좀 해봐. 그래서 그거는 오케이. 히트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다 끝나셨는데 국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국회에 주어진 임무 예. 최선을 다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예. 정말 정치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고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안 당하는 그런 세상이 진짜 민주화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신년에 하십시오는 안 하십니까? 네? 신년에 하십시오. 신년에 이제 그만큼 위기감이 있을 때는 아니고 예. 뭐 경제가 굉장히 예. 어려우니까. 예.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